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흔한 것 같지만 흔하지 않은 아빠 내뚱파파입니다. 아빠.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가 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2017년 4월 달에 결혼을 했고요. 이제 임신 사실을 알았던 게 정확히 2년이 지난 2019년 4월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임신이 첫 번째 임신이 아니었어요. 이번 임신이 세 번째 임신이었고 앞에 두 번은 모두 유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이제 혹시나 잘못될까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달랐던 게 임신 테스트기 때문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임신 테스트기에 빨간 두 줄을 본 게 이번이 세 번째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째의 빨간 두 줄이 이전에 빨간 두 줄과 굉장히 느낌이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임신 초기에는 이 한 줄이 되게 희미하게 나오거든요. 정말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되게 막 눈을 씻고 봐야 될 정도로 봐야지 약간 그 희미한 빨간 줄이 보이는 상태, 그러니까 임신 초기가 약간 그렇게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슷한 시기인데 굉장히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그 테스트기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진한 빨간 줄을 처음 봐가지고 이거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인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마냥 이제 그것 때문에 안심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료를 보러 갔습니다. 진료를 보러 진료실에 들어가고 진료실 안에 그 초음파 기계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커튼 안으로 이제 아내랑 선생님이랑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랑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커튼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번에는 진짜 괜찮았으면 좋겠다. 제발 아기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제발 꼭 붙어 있어라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 모든 신경을 이제 청각에 몰빵하기 시작했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좀 소리를 들으면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리를 잘 듣고 있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딱 그 말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저는 그때 진짜 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도 잘못됐구나. 이번에도 잘 안 됐나 보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거지? 진짜 내가 이 아픔을 두 번이나 겪었는데 이걸 세 번째 겪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숨을 쉬고 들어갔죠.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계속 모니터를 보면서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못됐나 보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희한테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애기 집이 4개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무슨 말이에요? 애기 집이 4개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그때 제가 그 새 쌍둥이는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내 쌍둥이는 처음 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아내는 약간 벙쪘죠. 순간 얼음. 내 쌍둥이가 맞냐?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내 쌍둥이래요. 저랑 아내랑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해가지고 거의 뭐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애기 집이 4개인 거를 보여주시면서 내 쌍둥이다. 내 쌍둥이 임신했다. 봐라. 여기 애기 집 4개 있지 않냐. 저는 그때 이제 내 쌍둥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태어나서 내 쌍둥이를 진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내 쌍둥이가 있다라는 걸 본 적이 없었고 새 쌍둥이는 뭐 대한민국 만세도 있고 저희 교회에도 이제 몇몇 가족이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본 적도 많은데 내 쌍둥이는 진짜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맨날 봅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이제 내 쌍둥이를 임신한 거면 이거는 고위험 산모에 속한다. 그래서 굉장히 산모에게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택적 유산을 많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명이나 2명의 아이를 이제 유산을 시킬 수 있다. 근데 유산을 하면 부작용으로 아이가 다 유산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고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와봐라.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제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좀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찾아봤죠. 검색을 제가 해봤습니다. 내 쌍둥이가 진짜 있더라고요. 심지어 되게 여러 번 있었어. 인간극장에도 여러 번 나왔더라고요. 그날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있는데 그 인간극장을 아내랑 둘이서 정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아이들 품고 낳고 이제 키우는 거가 나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심지어 그 집은 첫째도 있어요. 근데 둘째를 가지려고 했는데 내 쌍둥이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첫째도 봐야 되고 애기들도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일단은 저는 아내의 건강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산모가 위험하단 말을 들은 순간부터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정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또 지나고 저희는 이제 다시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조금 기책도 많이 했고 울기도 많이 했고 조금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유산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고 저희는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유산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더 이상을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보내야 된다고 하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죠. 아내는 울기 거의 매일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저희가 다시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태되어 있는 아이가 있나 이제 확인했는데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다 잘 있었고 그때 당시에 심장 소리도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심장 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제 아기 심장 소리를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엔 소름이 돋았는데 이거를 이제 두 번째도 듣고 세 번째도 듣고 네 번째도 들으니까 네 번째는 조금 무뎌지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도 조금 돋았는데 네 번째는 잘 안 돋더라고. 조금 졸리기도 했고 아무튼 네 명 모두가 건강했고 누구 하나 도태된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고 갔는데 솔직히 다 건강하니까 약간 좀 기쁘기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수술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오늘 동의서를 쓰고 입원을 해서 수술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술 동의서를 이제 저희한테 주셨고 이제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수술이 살아있는 아이를 유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바늘로 그 아이의 심장을 찌르고 그 아이를 꺼내는 수술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아내랑 둘 다 이제 펜도 못 들겠더라고요. 너무 이제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저랑 아내랑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서울대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다둥이를 전문으로 보시는 교수님이 있다. 그래서 내 쌍둥이를 실제로 이제 보신 경험도 있으시고 뭐 새쌍둥이도 많이 하시고 그런 이제 교수님이 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교수님을 만나보겠다 해가지고 서울대 병원을 갑니다. 제가 그때 대학병원 진료를 처음 받거든요. 근데 진짜 대학병원에 저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사람 진짜 많아요. 저희가 그 후로도 한 30주 정도를 다녔지만 진짜 매번 갈 때마다 진짜 사람이 많아요.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제 초음파 보는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4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때 4시간을 기다려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이 집은 애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제 교수님이 이제 본인이 새쌍둥이는 거의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를 봤는데 넷쌍둥이를 보는 게 저희가 이제 7번째라고 하시더라고요. 30주만 아이를 품고 있으면 태어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모두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생각보다 그렇게 끔찍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보다 사실 아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위험이 있으면 저희는 이제 아이를 몇 명을 포기할 생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전혀 이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산모 건강도 다 지킬 수 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확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그냥 물 흐르듯이 다음 진료를 예약하고 나왔어요. 병원에 나왔고 그래서 아내랑 차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죠. 야, 우리 그냥 이거 나와야 되나 본데? 그래서 이제 아내도 뭐 저렇게 말하니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그러면 우리 내 쌍둥이 한번 나와보자 해가지고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낳기로 결정한 후에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 저희가 이제 32주까지 아이들을 잘 품었고 그리고 애들이 다 건강하게 태어났고 지금도 잘 크고 있습니다. 아빠.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툰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탠바이 액션. 이하준. 하준아. 어이? 이 소린 뭐지? 나와. 쭉 빨아봐. 흔드는 놈이 나타났다.